안녕하세요. 달솔입니다. 여러분들이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대항력입니다. 이 대항력이라는 것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기본이 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쉽고 간단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항력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에 누군가가 나가라고 했었을 때 아니 나 안 나갈 거야 라고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조금 더 정확하게 의미를 말씀드리자면 이미 발생한 법률 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법률 관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썼었던 계약서를 의미하고요. 원래 임대차 계약은 채권적 관계로서 계약했던 당사자인 임차인과 임대인 서로에게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채권적 관계라고 하는데 채권적 관계 또는 물권적 관계 이런 개념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다음에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어찌되었든 대항력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제3자에게 여러분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항력은 어떻게 해야 갖출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대항력의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주택의 인도, 두 번째, 전입신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주택의 인도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는요, 여러분들이 거주하는 곳에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을 관공서에 알리는 일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알고 보니 대항력의 요건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대항력은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은 임차인을 보호하는 성격이 굉장히 강합니다. 임차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법인데 그중 가장 핵심이 되는 대항력의 요건이 까다롭다면 보호한다는 취지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최소한 이 정도만은 갖추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대항력도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이자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바로 대항력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두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춘다고 해서 대항력이 바로 발생하진 않습니다. 대항력은요, 대항력의 요건을 갖추고 난 다음 날 00시에 발생합니다. 다른 건 잊으시더라도 이 부분만큼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2월 1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그 다음 날인 2023년 2월 2일 0시에 발생합니다. 자, 한 번 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2023년 3월 10일에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요? 네, 맞습니다. 대항력은 2023년 3월 11일 0시에 발생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4월 25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요. 같은 날인 4월 25일에 근저당권도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우선순위를 비교하자면 결론적으로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근저당권은 설정 당일날 효력이 발생하지만 대항력의 경우에는 그 다음날 0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하루 차이로 근저당권이 우선합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예를 또 살펴보겠습니다. 3월 17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요. 다음 날인 3월 18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습니다. 이 경우는 대항력은 다음 날인 3월 18일에 발생하고 근저당권도 당일인 18일에 발생합니다. 똑같습니다. 따라서 순위는 동순위로 같습니다. 공동 1등이라는 소리입니다. 공동 1등이기 때문에 임차인도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2월 11일에 전입신고가 되어 있고 23일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이제 한눈에 판단이 되실 겁니다. 대항력은 2월 12일 다음 날이죠. 발생하고 근저당권은 당일인 2월 23일에 발생합니다. 당연히 전입신고로 인한 대항력의 순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대항력을 임차인은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항력을 여러분들이 주장할 수 없다면 경매에서 여러분들의 보증금이 전액 배당되지 않더라도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경매 낙찰자나 새로운 매수인에게 요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명도 대상, 즉 나가야 되는 임차인입니다. 반대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를 통해서 전액 배당받지 못하더라도 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낙찰자는 임차인이 받지 못한 금액을 떠안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수라고 하죠. 그리고 주지 않는다면 계속 거주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대항력의 유무는 상당히 큰 차이를 불러오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대항력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항력의 효력은요, 모든 요건을 갖춘 다음 날 0시에 발생합니다. 먼저 설정된 권리가 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먼저 설정된 권리가 없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경매로 배당받지 못한 금액을 낙찰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례 1은 이제 경매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제가 일부 가져온 것입니다. 임차인 현황과 등기부 현황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 둘을 비교하여 권리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 그리고 입찰자의 입장에서 어떤 권리가 소멸이 되는지, 어떤 권리가 인수가 되는지 파악하는 것을 우리는 권리 분석이라고 합니다. 우선 지금은 제가 권리의 우선순위만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선순위를 파악하기 전에 여기서는 제가 대항력에 관한 부분만 확인할 것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라든지 배당 요구라든지 또는 소액 임차인과 같은 그런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면요. 임차인의 현황을 봅니다. 신땡땡 씨가 있고요. 거주하고 계시고요. 전입일자는 2016년 4월 25일입니다. 그럼 대항력은 언제 발생하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2016년 4월 26일에 발생합니다. 그리고 등기부 현황으로 넘어갑니다. 2018년 1월 8일에 설정된 압류가 보입니다. 이제 압류가 설정된 이 날짜와 임차인의 대항력을 비교해 보는 것입니다. 비교해 보니까 임차인이 훨씬 빠릅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이 지금 현재 보증금 1억 2,500만 원이 있는데 이를 경매를 통해서 배당받지 못한다면 그 금액은 낙찰자가 떠안아야 됩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온전히 보전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사례 2를 보겠습니다. 임차인은 임땡땡 씨가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전입일자는 2021년 3월 5일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또 봅니다. 근저당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근저당권 설정 날짜가 2012년 3월 28일입니다. 자, 이제 근저당과 임차인의 대항력을 비교해 보니까 근저당권이 먼저 설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임차인은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경매를 통해 받지 못한 금액이 있다면 받지 못하더라도 임차인의 권리는 소멸됩니다. 이제 마지막 사례를 보겠습니다. 임차인 황땡땡 씨가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전입일자는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등기부 현황을 보니까 근저당권이 있네요. 언제 설정되었냐 보니까 2019년 10월 25일입니다. 자, 이 두 권리를 비교해 보니까 설정된 날짜와 전입신고 날짜가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냐 없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전입을 10월 25일에 했더라도 대항력은 다음 날인 10월 26일에 발생하기 때문에 근저당권보다 순위가 늦습니다. 따라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것처럼 대항력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보증금을 전액 보장받을 기회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누어집니다. 부동산이라는 것이요.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앞서 설명드린 부분을 꼭 알아두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대항력에 대한 기본 내용을 알아봤고요. 또 혹시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